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이제 늘어있는 상태잖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은 돈이 조금 더 작겠지? 월급이 더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없으면 돈을 줄여서 쓸 거 아니야. 그럼 돈을 줄여서 쓴다는 말은 시장에 돈이 안 풀린다는 말이 되거든? 그럼 시장에 돈이 안 풀리면은 내수 시장이 무너지게 돼.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뭐 숙박 음식점업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데서 물량이 이제 안 돌아가니까 거기서 비정규직 일자리까지도 없어지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러면 비정규직 일자리도 이제 더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지. 지금 보면 폐업이라든지 파산이 역대 최고라고 제 기사가 뜨고 있고 가계부채 역대 최고. 이자도 못 갚는 취약기업, 이걸 좀비 기업이라고 하거든. 이게 또 역대 최다래. 이런 기사들이 찾아보지 않고는 또 잘 안 나와. 지금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짧게 다루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 진짜 지금은 우리나라 위기 노동시장처럼 느껴지고 있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 부쩍 추워지고 있네요. 네, 추워요. 네. 최근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간혹 본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면 위기 상황 아닌가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많다 작다 보다는 늘었냐 안 늘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지금 많이 늘었다거든? 대수롭지 않은 일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언론에서는 짧게 나오는 거 봤단 말이지. 근데 깊게 다룬 건 없더라고. 이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내가 이제 2024년도 8월 달에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 형태별 근로조사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매월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건 매년 8월에 실시를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세부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이제 통계조사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나온 결과를 정책 브리핑 10월 22일 날 발표를 했더라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했다고 나온 거야. 써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 정도 될 것 같아? 많아도 한 뭐 20%? 20%? 10명 중에 2명이 비정규직이다. 근데 통계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한 6% 늘었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 8월 달에 비정규직은 38.2%. 그 수치가 코로나 영향이 가장 강했던 21년도보다 더 높다고 하고 있어. 그럼 10명 중에 4명은 비정규직인 거네요? 지금 그렇단 말이지. 그럼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이 뭐 회복된 게 아니었었던 건가요? 뭐 지금 노동시장이 팬데믹 소진만큼 좋지 않다는 말이네요. 비정규직 일자리가 38%나 되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직 일자리가 있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있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근로자, 그 다음에 시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비전형 근로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 이게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3개가 있어.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맞춰봐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일까? 한시적 근로자? 정답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 불안한 일자리긴 하지만 계약의 반복갱신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근로자일까? 비전형? 이것도 한시적 근로자다. 이것도 한시적이에요? 이것도 한시적 근로자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하루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평소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이라는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일까? 이게 시간제. 맞아요. 이게 시간제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 질문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일단 비전형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워. 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뭐 가정 내 근로 종사자, 단기 근로자 이런 게 있는데 비전형 근로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단 대표적으로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많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그렇군요. 그런데 비정규직 임금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나마 뭐 다행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통계청이 이제 발표하신 자료가 조금 불분명해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최저임금 영향이 좀 컸을 것 같아. 우리가 매년 최저임금을 몇 프로씩 올리잖아. 그것 때문에 오른 거지 그냥 비정규직의 임금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급여로 계산하면 역대치고가 맞겠지. 매년 역대치고가 될 수 있겠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문제라는 거거든. 근데 현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계속 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현재 임금 근로자의 40%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상황인 거지.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5%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지금 100대 55 이런데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이게 줄 수가 있을까?
이게 줄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성이나 복지 혜택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이러한 문제가 근로 형태 차이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거라서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뭐 고령층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 좀 씁쓸한데 왜 이런 현상을 크게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 걸까요? 지금 고령층이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다만 노인 고용 확대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정규직으로서 안정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현재 고령자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 일자리라는 게 있거든.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가 가장 많아. 노인 일자리를 1% 늘린 경우에는 민간 일자리가 몇 % 주냐?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한 게 나왔는데 노인 일자리 1% 늘면 민간 일자리는 0.2% 준다라고 돼 있고, 근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높지가 않아.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 일자리라는 게 있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있고 시장형 일자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월 29만 원을 준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고용률에 포함이 되지 않아. 근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부터는 이제 고용률에 포함이 되고 4대 보험도 가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역대 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아마 이걸로 다 맞췄을 것 같아. 만약에 노인 일자리를 늘려놓지 않았다고 하면은 엄청 우리나라 고용률이 좀 줄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게 문제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를 늘린다기보다는 노인 일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게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로 오래 일하게끔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민간 일자리에서 이탈되고 난 이후에 현재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언발에 오줌 누기 이런 느낌인 거고 이게 임시방편으로 대체하고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령자 계속 늘 텐데 고령자 늘 때마다 이 일자리를 만들면 재정 지원으로 계속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돈이 감당이나 할지 모르겠어. 시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의 절반을 넘었다는데요. 근로조건이 이렇게까지 불안정한데 원하는 만큼 일한다는 식으로 포장되는 게 어쩐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최근에 자꾸 나오네? 왜냐면 이제 최근에 노동연구원의 부영부위원님이 이거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이게 원하는 만큼 일한다,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 생각에는 안 그렇다라는 거야. 왜냐면 말할 때 엄청 조심스럽지 않아 요즘에? 일단 중요한 확인점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회사가 지금 주 근로시간이 34시간 정도 되잖아. 근데 아까 36시간 미만이라는 근로자를 시간제 일자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정규직 일자리야, 시간제 일자리야? 우리는 정규직 일자리지.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기업에서 이제 34시간 미만, 뭐 32시간 주 4.5일째 하는 건 정규직 근로자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36시간 미만이라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 전제가 붙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고용 안정성이 낮지만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말이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 중에서 그나마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이 되겠지. 근데 그런 유형의 일들이 오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을 거야. 거의 뭐 투잡에서 부업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 일? 지금 잠시 내가 다른 준비를 위해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지. 이게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은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비정규직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당장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언론에서 이걸 좀 자발적 선택으로만 강조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선택도 있을 거긴 할 거야. 퍼센테이지로 보면 느는 건 사실일 것 같아. 왜냐면은 일본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엔잡너, 프리터족 이런 말들이 떠오른다고 했을 때 자발적인 확률도 느는 거지. 근데 자발적이라는 그 용어에 포장을 시킨 느낌?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누가 고용 안정성이 불안정한 곳에서 계속 일을 하려고 하겠어. 그쵸.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거기 고용 안정성이 불안정한 거잖아. 어쨌든. 그러면 그걸 이제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겠지. 실제로는 일자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선택일 뿐인 거지 일자리의 자발적 선택은 아니라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언론들이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해. 지금은 생계형 일자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간 언론이 소외되어 진행되는 그런 문제? 그런 거라고 나는 봐. 그럼 이런 기사들이나 내용에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크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돼요.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정규직 일자리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정규직 일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시장에서 지금 엄청 어렵다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 이게 관심이 최근에 이제 무엇보다 이런 기사들이 더 큰 이슈들에 비해서 약간 밀린다는 느낌? 지금은 정규직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이게 이슈가 아니라 정치라든지 뭐 외교, 국방 이런 것들이 이슈잖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다 밀린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내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비정규직 종사자가 증가한 산업이거든. 여기에는 주로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제조업, 공공행정 및 사업시설 지원 서비스업 이렇게 나타나는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높잖아. 그리고 비정규직은 이제 4대 보험 가입률도 낮거든. 왜 낮냐면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4대 보험 가입률을 보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안 내고 고용보험만 조금 더 내는? 왜냐면 앞으로 또 실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고용보험은 안 줄어들고 딴 걸 지금 줄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앞으로 위기가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이제 늘어있는 상태잖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은 돈이 조금 더 작겠지? 월급이 더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없으면 돈을 줄여서 쓸 거 아니야. 그럼 돈을 줄여서 쓴다라는 말은 시장에 돈이 안 풀린다는 말이 되거든? 그럼 시장에 돈이 안 풀리면은 내수 시장이 무너지게 돼.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뭐 숙박 음식점업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데서 물량이 이제 안 돌아가니까 거기서 비정규직 일자리까지도 없어지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러면 비정규직 일자리도 이제 더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지. 지금 보면 폐업이라든지 파산이 역대 최고라고 제 기사가 뜨고 있고, 가계부채 역대 최고, 이자도 못 갚는 취약기업, 이걸 좀비 기업이라고 하거든. 이게 또 역대 최다래. 이런 기사들이 찾아보지 않고는 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검색을 해야 나와. 지금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짧게 다루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 진짜 지금은 우리나라 위기의 노동시장처럼 느껴지고 있어. 정말 위기의 우리나라네요. 우리 직장인들과 취준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야 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구독자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최근에 뭔가 시장이 우리나라가 좀 많이 무섭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노동시장 변화에 좀 주의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전문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가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내에서 조금만 더 무언가를 더 준비를 해 나가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서 좋은 기업에 간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채용 공고 내에서도 찾다 보면은 걔도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보일 거거든요.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기업 2개 이상 선택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기업에 빨리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안정적인 업종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월 달이 돼버렸네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